반갑습니다. 다쿠TV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이제 아파트로 올라가기 직전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를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조금 제가 요 정리된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전세의 반전세 전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께 한번 피부에 와닿도록 오늘 한번 중요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특히 전세자금 대출 규제한다고 뭐 한도 축소도 되고 원금 일시 뭐 일부 상한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뭐 그렇게 할지 말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뭐 정부가 지금 가계대출 규제 뭐 한다고 은행에서도 압박하고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 전세가 그럼 하락할까? 전세는 뭐 이렇게 뭐 전세 놓는 투자 임대인,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차인, 뭐 세입자, 그 전세금을 계약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원래 있던 사람에게 보통 이렇게 주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보통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10중 8구 은행에 통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신 분이 거의 10중 8구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이걸 규제하겠다 그러면, 와, 이제 임대인 또 다주택자, 뭐 집주인 다 죽었네, 깡통 전세다, 내 전세금 받을 수 있으려나 걱정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타 지역에 뭐 투자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전세금 내줄 돈도 없고 이제 경매도 넘어가면 뭐 큰일 나겠네. 일부 이제 과도하게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를 그렇게 하신 분들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건데, 하지만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조금이라도 또는 뭐 투자를 공부해 보신 분들 있죠. 현재 상황은 매매가 상승 하락은 뭐 파악하기 힘들고, 이 뭐 신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전세 철저하게, 그러니까 실수요 시장으로 돌아가는 전세 시장에서 특히 서울의 역대급 공급이 부족한 2022, 2023년 내년이죠. 신규 아파트 공급도 부족하고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뭐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구축 매물 또한 전세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뭐 내년, 그러니까 2021년도 8월달에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이제 2022년 8월달 되면 이제 그 2년이 돌아오는 5+1이 끝나고 5% 상한제가 끝나게 되면 전세금이 한 번 더 튀어오를 확률이 높다. 뭐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곳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세가 향후 내년 내후년에 부족할 지역 있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부족한 지역이 분명히 추세를 따라갈 것 같은데, 정부는 아마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최후의 승자는 정부겠죠. 부동산의 추가 세수가 몇 주가 거쳤느니 이런 거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집주인 뭐 모두 다 보유세가, 세금이 증가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규제,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한도를 축소하고 원금을 일부 상한을 하고 기존 대출만큼 나오지 않는다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 늘어난 본인의 보유세, 세금 자체를 본인이 번 소득이라든지 월급을 통해서 충당하신 분도 있을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입자가 정액시키는 분도 있겠죠, 분명히. 전세금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전세금 그대로 놔두고, 뭐 전세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전세입자들이 은행 통해서 대출이 더 뭐 이렇게 올라간 만큼 안 된다 하면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반전세 형태라든지 월세를 추가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현재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거래되는 매물 자체가 반전세 월세가 많이 늘었다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늘어나면서 시장은 그러면 반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나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입자 측면에서도 내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일부는 그만큼 내가 뭐 월세, 반전세를 해서 내가 줄게요, 월 고정비로 해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임차인이라 하면 지금 당장 나가서 집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도 없는 마당에 그냥 내가 이게 전세 대출 나오는 만큼 계속적으로 내고 나머지 내가 올리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월세 형태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월세 받아서 집주인은 그대로 세금을 내는 이런 상황에 윈윈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는 당연히 전세가 확실하게 본인의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도 올 월세로 가는 것보다는 뭐 반전세가 훨씬 낫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개념, 정말 무섭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세입자는 전세 대출 이자는 기존에 내던 만큼 내는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금을 일부를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받겠지만 그래도 매달 고정비에서 빠지는데, 또 추가적으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전세화 되면서 집주인에게 일부 또 금액에 대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반전세 형태로 월세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가 다 나간다는 얘기죠. 내가 돈 모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그만큼 못 모으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것이 분명히 날아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저축 100만 원인데 이제 50만 원밖에 못 하겠네? 그러면 사람들은 의지 자체가 꺾이게 되면서 포기해버릴 수 있죠. 내 집 마련 해야겠다, 내가 시드머니 모아야 돼서 이걸 모아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 자체가 꺾여버리는, 내 집 마련 투자 난 역시 안 돼, 이런 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깊은 곳, 그러니까 기저에 깔리게 돼버리면 그게 내 가정 분위기 자체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1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모았는데 50만원 밖에 못해? 근데 집값은 저렇게 날아가 버려.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내 월급으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네. 모르겠다. 끝났다. 하면서 그냥 이제 이번 생을 즐기자 하면서 지금을 막 즐기는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요. 전세가 답이 아닌 것이죠. 내 집 마련 먼저 하셔야 되고요. 주거 안정성 바탕이 되면서 이것이 투자 개념이 뭐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단은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된다. 인기 지역의 전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데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전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 눈은 근데 높아져가지고 나는 신축에 33평 뭐 전세 뭐 준신축 역세권 아니면 안 돼. 빚을 져서라도 난 전세 들어갈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은 초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인기 있는 지역은 계속 인기가 좋고 가격 올라갈 것이지만 안 되는 곳, 인기 없는 곳은 계속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 부동산을 팔지 말아야 되는 뭐 이유가 벌써 여기서 나오죠. 자, 이제부터라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시고 계획 잡으셔야 합니다. 자, 1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고정비가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난 1년 뒤, 3년 뒤에 어떻게 할까? 아까 고정비 추가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내가 원금 일시적으로 내가 갚아야 될 수도 있고 반전세 형태로 어떻게 됐든 간에 집주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내가 납부되는 이런 고정비 계속적으로 들어가죠. 그럼 나 1년 뒤에, 3년 뒤에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와 내 배우자는, 우리 애들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 정말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이 영상을 다 들으셨는데도 내가 뭐 큰 변화를 해야 돼? 나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도 없는 것이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의 미래가 밝다는 것보다는 어두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위기의식 느꼈어. 나 정말 위기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걱정만 하고 이거 한다 해가지고 계획 짠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없죠. 행동하고 실행하는 분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되는데 임대인, 다주택자, 범죄자를 취급하고 있고 이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번 정부에서.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고 너희들이 정부를 이길 수 있어? 보유세 폭탄을 때릴 거니까 팔아라. 세금폭탄 때렸는데 결과는 추가적으로 뭐 정부 입장에서는 몇 조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 세수를 올렸지만 그 정책이 다주택자를 몰락시키고 우리 모두 다 평등하고 해피한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었던 상대적인 극빈층, 상대적인 무주택자분들 있죠. 이분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자괴감이 들었고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안겨줬죠. 5년 내도록요. 올라간 세금 또한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된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와 주거비가 점점 상승되고 내 돈 시드머니, 투자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비용조차 날아가 버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초양극화 시대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냉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 스스로 본인을 탓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이 여러분들께 언젠가 옵니다.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전에 스스로 변화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미 끝난다. 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피부에 와닿게 한번 정말 이 무서움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말 이 전세가 월세가 되면서 또는 전세가 반전세가 되면서 내 고정적인 비용이 점점점 내 월급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면 이런 모든 기회비용이 날아감과 동시에 의지도 꺾이면서 내가 내 집 마련이라든 투자 관련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이 정말 소중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 그 전에 우리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획 짜가지고 열심히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우리 미래가 밝아지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던 그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왔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여러분께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바뀝시다. 우리